리플은 뼛속까지 미국 기업이라는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XRP는 달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달러를 글로벌 디지털 자산으로서 더 확장시키는 촉매가 되고자 하는 움직임들을 가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패권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서 효율성을 개선하고 그 중간에서 유동성의 역할로서 XRP를 더 많이 강화하고 RLUSD 기반으로 달러를 확장한다는 국면들이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런 구조들을 환영할 수 있는 여지들이 더 많이 있다는 겁니다. 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자, 일요일 저녁입니다. 내일 일요일 저녁에는 특정한 알트코인들을 심도 있게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좀 리플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도 리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지만 뭔가 특정한 지표에 의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보다는 과연 우리가 이 리플이라고 하는 코인을 중장기적으로 가지고 갈 만한 가치가 있는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달러 패권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XRP가 어떤 입지를 가지고 갈 수 있고 미국 정부의 입장에서 과연 이 리플이라고 하는 프로젝트, 이 XRP를 꾸준히 지원해 줄 만한 어떤 동기들이 있는지, 그리고 기관들의 입장에서 정말로 XRP와 함께 했을 때 어떤 효과들이 나올 수 있는지,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로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는 XRP가 현재 어떤 입지에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먼저 달러 패권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달러 패권이 강하다, 이 세상을 달러가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에서 과연 이 달러 패권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살펴보면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국제 결제라든지 국제 무역, 그리고 각 국가들의 외환 보유고에서 이 달러가 중심이 된다는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과거에는 더 미국의 국채를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생각을 하고 각 국가들이 외환 보유고에 담고 있었습니다. 즉 달러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중요했다는 거죠. 그리고 페트로달러라고 해서 미국이 브레튼우즈 체제가 무너진 이후에 가장 먼저 방문했던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였다는 점에서 결국은 달러가 국제 결제와 무역에서도 가장 중요한 패권을 가져가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이를 근거로 해서 미국이 글로벌 금융 인프라 자체를 완전히 통제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스위프트에서 막 배제해 버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조치들을 통해서 결국은 금융과 이 통화에 대한 패권들을 미국이 확고하게 가져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브릭스 국가들이나 여러 패권 국가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 달러 패권에 대한 어떤 균열의 목소리들도 나오고 과거와 같은 입지가 있지 않다, 이런 부분들도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또 금의 가치가 최근에 많이 올라간 부분들도 그런 부분들의 또 하나의 측면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런 가운데서 이 XRP, 리플이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달러와 어떤 연관관계에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은 사실 국제결제 브릿지 통화로서 달러를 거치지 않고도 국가 간의 송금이 가능하게 만드는 이 통화로서 XRP가 작용을 했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은 달러와는 대치되는 국면들이 있었다는 거죠. 거기다가 은행이 예치금 없이 즉시 결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 역시도 달러 패권과는 다소 반대되는 국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특정 국가 통제 밖에 있는 디지털 자산이기 때문에 그런 국면들도 전반적으로는 달러의 어떤 패권 강화와는 다른 국면들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들을 조금 더 뜯어봤을 때 달러 중심의 구조가 이런 기조들 때문에 약해질 수 있을까 살펴보면은 결국은 이 XRP가 가고자 했던 이 방향들은 전반적으로 채택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규제에 대한 리스크도 굉장히 많다라는 부분들, 즉 제도적 승인 없이는 확산이 어려운 구조들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달러 시스템은 수십 년 동안 견고하게 만들어져 왔기 때문에 단기간 대체는 사실상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국면들에서 XRP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달러를 대체한다, 이런 기치와는 전혀 반대 국면을 보이면서 우리가 성장하면서 달러는 어떻게 함께 성장할 수 있는지 그런 구조들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결국은 이 중심에서 XRP가 자리를 잡고 있는 부분들이 최근 들어서 더 강하게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달러를 토큰화해서 결국은 RLUSD를 기반으로 해서 달러 기반 자산 유통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선포를 했고 RLUSD가 계속해서 확장 국면을 보이면서 전체 스테이블 코인에서도 시가총액이 10위 내외 정도에 오를 정도로
빠르게 성장을 했죠. 그리고 글로벌 유동성망을 확장을 해서 달러가 결국은 더 빨리, 더 멀리, 더 저렴하게 이동할 수 있는, 결국은 달러 패권을 더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부분들도 중요합니다. 거기다가 스위프트를 대체하겠다라고 하는 슬로건을 계속해서 내걸고 있지만 결국은 그런 구조들보다는 속을 더 들여다봤을 때는 스위프트의 부족한 부분들을 더 보완을 해서 기술적인 부분들, 즉 속도라든지 수수료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보완을 하고 파트너십을 늘려나가는 방향성들, 거기다가 ISO 20022를 완전히 준수하는 규제들을 확고히 하면서 기관 중심으로 B2B 기반의 사업을 가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즉 스위프트를 보완해서 더 업그레이드해서 달러 패권이 강화될 수 있는 방향성을 가져가겠다는 거죠. 거기다가 RLUSD를 기반으로 한 이런 흐름들은 결국은 디지털 금융의 표준을 만들어내야 되는 부분들이고, XRP 레저라고 하는 이 메인넷과 그리고 달러의 결합이 미국 주도의 국제 결제의 확장으로 결국은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리플에서는 방향성을 가져가는 겁니다. 결론을 한번 내려보자면은 XRP는 달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달러를 글로벌 디지털 자산으로서 더 확장시키는 촉매가 되고자 하는 움직임들을 가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즉 미국의 패권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서 효율성을 개선하고 그 중간에서 유동성의 역할로서 XRP를 더 많이 강화하고 RLUSD 기반으로 달러를 확장한다는 국면들이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런 구조들을 환영할 수 있는 여지들이 더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리플은 달러의 적이 아니라 달러의 새로운 수단이다. 이런 인식들이 커뮤니티에서 확산이 되고 있고요. 앞서 강조드렸듯이 XRP는 중립적인 브릿지, 유동성 역할을 담당하면서 달러가 기축, 디지털 자산의 중심이 되겠다. 결국은 이 스테이블 코인이 계속해서 전 세계 국경을 넘어서면서 여러 통화권들이 실질적으로 달러 통화권으로 더 많이 바뀌고 있는 모습들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달러 토큰화가 XRP 레저라고 하는 메인넷에서 확산이 될 경우에 달러의 영향력은 오히려 더 확장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리플은 뼛속까지 미국 기업이라는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미국이 컨트롤 가능한 규제 틀 속에서 달러 기반 국제 결제가 고도화되고 있고 실제로 이 규정들을 가장 잘 준수하는 코인으로서 리플이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국면들을 다 종합하더라도 결국은 미국의 달러의 성장과 XRP의 기조들은 같이 동행할 수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볼 수 있는 것이 결국은 현물 ETF가 XRP ETF가 승인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현재 렉세우스와 오스프리 펀드에서는 이미 승인이 됐지만 더 본격적인 현물 ETF가 그레이스케일과 프랭클린 템플턴 그리고 비트와이즈 같은 굵직굵직한 회사들에서 대기를 하고 있고 현재 승인 가능성을 95% 이상 거의 99% 가까이 보고 있다는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SEC와의 소송이 완전히 해결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규제에 대한 부분들이 해소가 되는 것들이 이 XRP의 위상이 바뀌었고 미국의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XRP 프로젝트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어떤 동기로서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또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를 통해서도 이 입지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리플 스웰 2025 행사가 뉴욕에서 11월 4일에서 5일까지 개최가 되는데 최근에 이 XRP 서울 2025 행사가 있었죠. 거기에서는 저도 연사로서 같이 참여를 했는데요. 이 XRP 서울 행사는 투자자들을 위한 커뮤니티 기반 행사였다면은 이 스웰은 이 금융산업적인 행사로서 이 전 세계 굵직굵직한 금융기관들의 수장이 다 참석을 하는 행사입니다. 근데 이 면면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이 라인업 자체가 정말 화려합니다. 몇 명만 한번 소개를 드려보면은 블랙락의 디지털 자산 디렉터, 그리고 JP모건의 디지털 자산 마켓 헤드, 나스닥의 회장, 그리고 DBS의 디지털 자산 헤드, 대부분은 이 수장들입니다. 이 정책들을 이끌고 이 회사의 방향성을 이끌 수 있는 수장들이 리플 행사에 이렇게 다 대거 참석을 했다는 부분들, 여기에 들어가지 못하면 오히려 부끄러워할 정도의 엄청난 라인업이 만들어졌다는 부분들은 결국은 전통금융의 입장에서 리플과의 동행이 굉장히 중요한 방향성이다라는 부분들을 인정을 한 겁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600개 이상의 기관이 참석을 하고 40개 이상 국가가 참여한다라고 하니까요. 이런 기조들을 살펴봤을 때 이 리플의 위상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논의하는 부분들이 결국 토큰화된 금융자산이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디지털 자산 채택의 성숙도, 그리고 투자은행과의 기관 커스터디, 토큰화 이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국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국 리플이 가고자 하는 이 방향성은 본인들의 사업 방향성을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요. 최근에
공격적으로 기업들을 인수합병하면서 천문학적인 금액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면면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히든로드 최근에 리플 프라임으로 사명을 바꾸고 리브랜딩을 했습니다. G 트레저리, 레일, 메타코 그리고 스탠다드 커스터디 같은 회사들을 인수합병을 했는데요. 이 금액적으로는 일단 스탠다드 커스터디는 미공개인데 히든로드는 가장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인수를 했습니다. 근데 한번 세부적으로 보시면은 레일과 G 트레저리 같은 경우는 결제를 담당을 하게 됩니다. 특히 G 트레저리는 기업의 재무 관리를 하기 때문에 기업 단위에서의 채택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다음은 커스터디입니다. 메타코와 스탠다드 커스터디인데요. 은행의 라이선스까지 받고 있는 이 스탠다드 커스터디를 인수합병했다는 것은 결제와 커스터디를 같이 연결하는 기조들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스테이블 코인인 RLUSD까지 출시를 한 상황에서 활용 점정은 글로벌 프라임 브로커리지입니다. 바로 히든로드를 인수를 하면서 이 모든 퍼즐의 조각들을 맞춰내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 흐름들, 결제부터 커스터디, 그리고 마지막 실행에 이르는 이 모든 과정들의 유동성 허브로서 이 브로커리지인 이 리플 프라임이 작용을 하면서 기관 단위에서의 어떤 매매와 그리고 해지와 그리고 리스크 관리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한 번에 통합할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기조들은 리플이 가고자 했던 방향들, 결제부터 커스터디와 모든 이 금융 인프라들을 한으로 묶는 이 솔루션을 완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본격적으로 태동하는 이 구간에서 향후 리플이 성장해야 될 이 기조들은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있고 이제 갓 태동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으로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에버노스라고 하는 회사가 재무전략 관점에서 또 XRP를 가져가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조들 전체적인 사업 구조에서 재무전략 관점에서의 채택도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은 이 흐름들을 더 많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한번 내보자면은 결국은 미국이 XRP와 동행하는 전략적인 이유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그 부분들에서 다 적용이 됩니다. 글로벌 결제 시장, 전체적으로 레일과 G 트레저리를 통해서 결제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송금 사업에서도 스위프트의 독점 체제를 무너뜨리면서 앞으로 5년 동안에 점유율을 꾸준히 확장해 나가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디지털 달러의 네트워크 핵심 인프라, 즉 메인넷을 중심으로 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확충을 하고 각 국가별로 CBDC를 통합을 해서 결국은 이 XRP ledger 블록체인에서 이 국가들이 이 전체적인 디지털 자산을 통제할 수 있는 기반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런 기조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전체적인 방향성 기조와도 맞아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커뮤니티에서에 대한 기대감들은 암호화폐 전략 비축금에 XRP도 포함돼도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물론 이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기대감입니다. 하지만 이 미국의 행정부가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서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어떤 기조를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흐름이 달라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네 가지로 정리를 해보자면은 패러다임이 전환을 하면서 XRP가 달러 패권을 위협하지 않고 디지털 달러의 인프라를 완성하는 도구다. 그리고 제도적인 승인으로 인해서 ETF도 임박해 있고 SEC의 전체적인 어떤 규제에 대한 흐름들, 그리고 기관들의 참여도 더 가팔라질 수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전략적인 가치, 마지막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결합을 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더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조들이 단단하게 쌓여가고 있다는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리플의 거시적인 흐름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리플 투자할 때 이렇게 전체적인 로드맵을 살펴보시면서 같이 지표를 탐구해 보시면 투자 관점에서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박작가의 크립토 연구소를 통해서 우리 크롱님들께 도움이 되는 알트코인 정보들 많이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